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허선윤 이 이사장이 평교사 어떻게 시작을 했고 지금 이 이사장까지 오게 된 건지. 평교사로 이 양반이 들어가가 예. 과목은 뭐였나요, 평교사? 화공과. 화공과. 예, 실과생이죠. 이 사람이 그 실업부장, 그 아시다시피 인문계에 가면 교무부장 학교에서 와 교장 교관 밑에 교무부장하고 연구부장이 특히 인문계 그 진학 때문에 예. 중요하듯이 실업계에서는 실업부장이 굉장히 핵심이에요. 이 실업부장을 하면서 아까도 말했잖아요. 이일 체제라든가 또는 왜 보면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 이사장 눈에 쏙 들은 겁니다. 그 이일 체제를 해가지고 뭐 학교에 지원을 많이 받게 한다라든지 간병인 할머니를 이 사람이 소개했는 거 뭐 등등 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유로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실은 그 사람이 갑자기 교감이 된다 했을 때 다들 놀랐어요. 교감할 자원이 꽉 차 있는데 정말 의외의 사람이 정말로 의외의 사람이 교감을 하는구나. 그래가 그때 반대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인사위원회 그것도 이제 좀 죄송하지만 제가 주도했던 것 같아요. 학교 인사위원회를 제대로 꾸려서 교사들의 이 생각이 반영된 인사를 하라고 요구를 많이 했어요. 왜 보면 허선영 그 사람은 저한테 감정이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물론 허선윤 이사장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찌 보면은 재단 이사장인 강시준 이사장님이 어떻게 보면 이게 근본을 이게 만들었던 어떤 시발점을 만들어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럴 수도 있죠. 이 강시준이라는 분은 그 상주에서 상주 아시죠, 그죠? 예예. 진짜 뭐 자기 자숙성 가신 분인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학교를 인수를 해가 왔는데 사실 교육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예. 교육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왔다가 자기한테 그러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성 자체가 굉장히 좀 강하신 분이 되니까 누가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친절하게 이야기해 줄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뭐 소위 말하면 대구 시내 사학재단 이사장들하고 교류를 한다 해도 좋은 거 배웠겠습니까? 뭐 하여튼 그분은 그분대로 자기가 아는 방식에서는 뭐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 사람이 86년 학교를 인수해가지고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허선윤이 사실 생각해보죠. 21년생이면 그리고 2016년인가 15년에 돌아가시니까 우리 나이로 하여튼 96, 7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분이 독특한 게 강시준 씨가 학교가 살았어요. 예. 이게 이제 문제인데 학교 그 행정실 도서관 아시죠? 그 도서관 밑에 건물에 그 도서관 밑에 지하실을 개조를 해가지고 살 수 있도록 본래 그게 거주하신 건 아닌데 아침에 여기 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에 있으면 일일이 다 보고받고 뭐 보고받아와야 연세가 많이 드셨으니까 간섭하시고 식사도 거기에서 다 하시고 생활하다시피 했어요. 한 분은 옛날에 교장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 90년대 후반인데 학교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신 분은 이사장님을 찾지 말고 내한테 오라. 쉽게 말해서 학교 교사들 중에 나름 뭐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뭐라도 좀 해보고 싶은 사람들 조금 학교 교사 선생이 출세해봐야 뭐겠습니까만은 뭐라도 성진이라도 좀 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마도 그 이사장을 찾아서 던질나게 드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교장 선생님이 보다 못해 그런 문제가 있으면 내한테 와라. 그러니까 학교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교장인 학교의 그 행정수반인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기는 패싱하고 이사장한테 바로 가서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오죽하면 그렇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게 있었고 왜 보면 90년대 80년대 초반에 그 이사장이 그 교장 선생님을 찾아서 던질나게 드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교장 선생님이 보다 못해 그런 문제가 있으면 교장인 학교의 그 행정수반인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기는 패싱하고 이사장한테 바로 가서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오죽하면 그렇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게 있었고 왜 보면
강시준 씨가 그 학교에 그 상주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고 이제 그걸 찾아가서 뭐 이렇게 뭐 인사청탁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별게 다 있었겠지. 뭐 그런 것 자체가 문제가 됐겠죠. 그러니까 강수진 씨한테 아부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부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게 지금 허선윤 같은 사람이죠. 학교에다가 머저씨 살아있는 사람 동상 세웠어요. 강시준 씨가 살아있을 때, 예. 아까도 말했지만 2016년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예. 90년대 후반에 학교에다가 동상을 세웠어요. 동상을. 돌아가신 분도 아니고 동상을 세웠어요. 예. 그런데 그 동상을 세운 주체가 누구겠어요? 동창회 아니에요. 결국 학교 내부에 예. 어떤 사람들이 그 양반한테 한번 잘 좀 모이려고, 내가 같으면 만약 그분이 똑바로 생각을 하셨으면 살아있는 내 동생을 와 세워라 이 각인데. 빨리 죽으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할 수.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연세도 많으시고 뭐 판단도 좀 그러니 학교 동상도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에 체육관이 있어요. 네, 있어요. 예. 그 체육관이요. 저게 언제 썼지? 저것도 뭐 90년대 제 세웠는데. 학교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했는데 그 체육관을 지을 때 그 당시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 75에서 80%를 교육청이 지원을 했어요. 아, 그리고 그 시기가 조금 더 지나서 2000년대 들어와서는 아예 교육청이 100% 지원해가지고 요새는 학교마다 있는 체육관 있잖아요. 지었거든요. 공사립을 막론하고. 그런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체육관을 지으면서 거기에는 체육관만 있는 게 아니고 실습장도 있고 다 있었잖아요. 그 건물 지을 때도 교육청이 지원했는 게 75에서 80%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어놓고 거기다가 전부 자기가 다 지었다고. 그 체육관 이름도 송은관이잖아요. 예. 송은 가는 게 이제 돌아가신 강시준 선생의 이제 호락하는데 송은관이라 해놔갖고 뭐 그거야 뭐 했나. 근데 막 거기에 뭐 부조 그 사람 얼굴이 와 이렇게 벽에 이렇게 평면을 해가지고 이렇게 부조하고 뭐 이렇게 글도 돼 있고 그런 것도 붙이고 완전 우상화, 완전 김일성 우상화 하듯이 우상화 작업을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생각할 때 그거를 본인이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어떤 사람들이 아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온갖 아이디어를 짜내가 했겠지. 대구 시내 어떤 사업 학교도 설립자 동상 세워놓고 하는 학교는 저기 어디더라? 그 뭐지? 원화 같은 데는 뭐지? 그 옛날에 국채보상운동 그거 때문에 뭐 하나 있는가 몰라도 그건 다 돌아가신 분 이야기고 살아있는 사람 동상 세우고 하는 학교는 없었거든요.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저도 좀 그런지 하도 답답해가지고 교육청에 그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봐 이거 학교 안에 이게 동상이 있다. 살아 계신 분의 동상.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많다 보니까 판단력도 떨어지고 또 주변에 그 사람한테 제대로 조언을 해줄 만한 인물도 없었고 그 빈틈을 말하자면 그런 지금 현재 이사장 같은 저런 사람들이 차고 들어가가지고는 오히려 더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버린 거지. 그리고는 학교를 뺏은 거예요. 재단을 장악을 해가지고. 그걸 지금 이사장 아닙니까? 예. 실제로 내가 알고 있기로 그 이사장이 예. 저희가 이제 2007년도에 1, 2차 해직되고 2009년도에 해직이 세 번째 해직이 되다 갑니까? 근데 이제 제가 해직될 무렵에 제가 이제 나가 있는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제가 학교에 없었잖아요. 2008년에는 학교에 있었지만 2007년에 학교에 없는 동안에 무슨 짓을 또 저질렀냐 하면 이 허선준이 급식 비리를 저질렀어요. 그 이야기는 어디서 있을 겁니다. 그 급식 비리란 게 뭐냐면 제가 잘리기 직전에 그러니까 2007년 한 1월, 2월 이 무렵이다. 교장이 저를 불러요.
그 당시 허선윤 예. 소장이 부르더니 보충 수업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이들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뭐더라? 경북공공과 저기에서 서울대학을 하나 보냈던가, 뭐 공무원 시험에 뭘 합격을 좀 시켰던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나름 뭐 경쟁의식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가길래 내가 그 자리에서 했던 게, 교장 선생님 우리는 지금 그러한 대학 좋은 데 보내기 위해서 보충 수업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최저 학력이라는 것을 설정해가지고 오히려 학력 미달된 애들 데리고 앉아가지고 가르쳐야 된다고 그걸 이제 주장을 했죠. 그 하다가 이제 저는 바로 이제 이 전임자 문제가 터지면서 해직이 되어버리고 그 틈에 이제 보충 수업을 실시를 했어요. 예. 보충 수업을 실시를 했는데 진짜 웃기는 거는 보충 수업은 6시 반이면 끝나요. 예. 수업이 4시 반인가 3시 반에 마치면, 그러니까 3시 반에 수업 마치면 한 30분 준비 기간 같이 가지고 4시부터 6시까지, 그러니까 다시 한 50분 되면 보충 수업이 끝나죠. 처음엔 그래 하다가 욕심이 나기 시작했는지 뭘 했느냐면 저녁을 먹이기 시작했어요. 저녁. 야식을. 예, 아니. 저녁 식사를 예. 학교에서 해결하도록 한 거예요. 저녁 식사를 학교에서 해결하는데, 물론 인문계 고등학교는 다 그렇게 저녁을 학교에서 해결하죠. 그리고 예. 보충 수업하고 야간 자습까지 마치고 집에 가잖아요. 예. 영남공고가 그걸 흉내낸 게 아니고 완전히 사기를 친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보충 수업을 하고 보충 수업 마치면 6시. 그러면 저녁 식사를 먹어야 돼. 저녁 식사를 먹어야지 먹고 야간 자습을 해야 돼. 아, 먹고 또. 예, 야간 자습. 그때 이제 보충 수업이에요. 야간 자습이에요. 예. 자습을 해야지 보충 수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보충 수업을, 자, 우리 이제 보충 수업 할 기다. 예. 하고 싶은 사람 지원해라. 이게 아니고, 예. 그 이제 학부형들한테, 그 학부형들의 그런 심리. 그러니까, 학구열에는. 학부형들은 아이가 영남 오고 댕기고 하니까 뭔가 좀 마음이 안타깝고 공부를 좀 더 해가지고, 다음 단계에서는 대학이라도 제대로 갔으면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그런 학부형들의 그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그 자료가 있어요. 예. 보충 수업을 하고, 저녁 식사를 먹어야 야간 작습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의무사인가요? 의무사. 그러니까 저녁을 먹지 않으면, 한마디로 말해서 저녁을 먹지 않으면 보충 수업 할 수 없다는 거야. 안 하면 가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거의 웃기죠. 저녁을 네가 보충 수업을 하려면 조건이 두 개야. 하나는 저녁을 먹어야 되고, 하나는 밤 8시 반인가 9시까지 자습을 해야 돼. 자습해야 돼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예. 밥을 먹어야 돼. 그 목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밥을 먹여야 돼. 그때는 의무교식이 아니었습니다. 알죠? 그때도 중식, 예. 점심 식사는 학교의 조리실에서 만들어낸 밥을 먹었죠. 예. 저녁 식사는 어디서 했느냐? 예. 학교 매점. 그러니까 그 매점, 예. 그 매점에서 예. 밥을 해가 아이들한테 밥을 팔았어요. 웃기는 거는 그게 불법이거든요. 매점이라는 데는 그 당시만 해도, 그때만 하더라도 매점이라는 데는 조리된 음식은 팔 수가 없어요. 그냥 완제품만 된 것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빵이라든가 네. 콜라라든가 음료수라든가, 그 다음에 컵라면은 뜨거운 물만 부으면 되니까 컵라면까지는 돼. 그런데 라면을 삶아서 끓여서 파는 거는 조리 과정을 거치는 건 안 된다. 안 돼. 그게 법이었어요. 예. 예. 그리고 급식을 하려면요, 급식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되려면, 조건을 갖추려면 조리사, 영양사, 그런 법적인 조건이 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매점에서 불법으로 조리도 할 수도 없는 그 매점에서 불법으로 밥을 했는 거야. 밥을 내가 애를 먹였어요. 더 웃기는 거는 당시에 인문계 아이들은 저녁 식사를 하면
위탁급식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음. 학교 자체는 조리실이 없었고 있다 하더라도 그 영양사나 조리사 다 퇴근하고 없으니까. 그러니까 중식에만 안 되는. 예. 그러니까 이게 위탁급식을 하는데 예. 위탁급식 비용이 제일 비싼 데가 2,300원이야. 예. 싼 데는 1,900원까지 했어요. 영광공고. 그래도 위탁업체는 자격을 갖추고 그렇죠. 위생 자격이라는. 예, 다 조건이 다 된 상태에서 2,300원을 받단 말이에요. 비싸게 받는 데가. 예. 영광공고는 조건도 안 되고 불법 상태에서 예. 2,700원을 받았어요. 이 돈이 장난이 아니에요. 가랑비 어쩌듯이 그렇게 해서 빠다는. 언뜻 생각하면 1, 200원 뭐 더 주고 뭐 하는 거 뭐 손해지 뭐 해라 네 뭐라 할지 몰라도 학교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또 불만도 많아하는 거라. 이거는 점심은 중식에는 한 끼에 1,몇백 원이거든. 예, 있잖아요, 그죠? 학교에서 밥 먹는 거, 그지? 요새는 뭐 무상급식 하니 많이 가고 앉았는데, 그 1,몇백 원에 버젓하게 식사가 잘 나오잖아요. 예. 이거는 2,700원을 주는데 가장 찬게 나오는 게야. 어떻게 나왔나요? 지금. 뭐, 대충 말로 설명 안 해도 막 개판이 하세요. 하여튼 뭐 사진도 있고 있었는데, 옛날에. 뭐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해서, 보충 수업이 목표가 아니고, 아들 밥 먹이는 게 목표였어요. 아이들 밥 먹이는 게. 그래가 저도 그 사실을 몰랐어요. 예. 2008년도에 복직했을 때. 하고 있더라고. 하는 갑더라. 하는 갑다 하고 나 몰랐지. 몰랐는데 막바지에 제가 해직될 무렵 막바지에 보니까 이상한 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런 공문들이 있어. 보충 수업을 하려면 저녁을 먹고 야간 자습을 해야 돼. 그럼 둘 중에 저녁 먹고 야간 자습 둘 하나로도 안 하면 너는 보충 수업 못 해. 그때 보충 수업이 의미가 있었나요, 그 아이들은?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학부모님한테 사기를 친 거예요. 아까도 그랬지만 부모들은 조금 애들이 좀 더 뭘 좀 해, 공부를 좀 했으면 싶은데 학교에서 그렇잖아요. 나중에 이제 자식을 키워보면 알겠지만 집에 오면 골치거든. 공부도 안 하지. 또 어디 나가면 걱정이지. 그 학교가 딱 잡아준다. 얼마나 좋아요. 학부형들. 그래 실제로 하고 말고는 내용은 떠나서 학교가 아들을 갖다 밤 9시까지 붙들어 놓고 넣는다다가 한마디 타바인 역할을 노리니까. 엄청나죠. 결국 왜 보면 예. 아이들 중에도 그렇게 순진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보충 수업이라도 하고 저녁 먹고 밤 9시까지도 뭐 어쨌거나 학교에 붙어 있으면 뭐 좀 내가 뭔가 좀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진 애들도 있을 것이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서류들을 갖다가 그 서류들을 어떤 선생님이 보관을 하신 게 있어갖고 보니까 정말 웃기는 거예요. 한 반에 예를 들어서 보충 수업 받는 학생이 한 반에 25이다. 20명 내지 25이다. 가면 도망가는 아이들이 3분의 1쯤 되는 게야. 저녁 안 먹는 아이들이 3분의 1쯤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밥값을 다 받았어요. 일단 부모들한테 의료 다 받았으니까 뭐 가든 안 가든 상관없었다니. 밥값 다 받고 더 웃기는 거는 그 밥값을 보충 수업비를 학교에 돈을 낸 게 아니고 학부형 대표 학부형 통장을 만들어 갖고 학부형 통장에다가 보충 수업비를 넣어놨겠어요. 학교가 모든 것은 학교 해결로 가야 되는데 예. 이거 큰 범죄거든요. 이건 횡령인데. 어마어마한 범죄인데 결국 대구 교육청이 다 덮었다니까. 아니 횡령의 배임을 저질렀는데. 예, 다 그러면 덮었죠. 교육청하고도 뭔가 연관이 있다는 있죠. 얘기가. 근데 거지 같은 시절이었어요. 바로 이명박 들어가서 갖고 그할 때요. 바로 이명박이 이명박 들어서고 뭐 이런 식으로 해보니까 학교 비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학교는 뭐 횡령에 뭐 엉망진창이었는데 다 덮었어요. 교육청이.
그것뿐만이 아니고 대구교육청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계속 쳤거든요. 치니까 감사를 나갔어요. 나가기는. 그때 대구일보하고 몇 개, 오마이뉴스하고 해가 계속 해가지고 나가가지고는 결론을 왜 내냐. 교장, 그 당시 허선윤 지금 이사장이죠. 교장한테는 중징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는 해임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누가 어떻게 로비를 했는지 중징계로 낮춰갖고 중징계를 한 사실 해임이나 파면도 중징계에 해당되긴 하지만은 그건 특별히 배제징계라 하니까 중징계는 뭐 정직부터니까 정직을 줘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학은 교육청이 직접 징계를 내린 게 아니고 이사회 재단에서 경고하고 끝냈어요. 쉽게 말해서 범죄자가 이미 그때 끝났어야 될 사람 10년 전에. 예, 예. 그리고 대구교육청은 뭘 했나 아마 지금 당연히 경찰에 고발을 해서 수사를 해가지고 뭐 회계 장부라든가 모든 걸 다 압수수색을 하고 했어야 되는 과정이 필요했을 텐데 아무것도 안 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게 아니고 국세청에 수사를 의뢰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지금 그 매점 주인이 그 식당 주인인데 송은숙이라고 그 사람은 참 운이 좋은 사람인지도 몰라요. 물론 이제 영남공고에 그 뭡니까 그 2004년부터인가 2002년부터인가 매점을 했다 하니까 뭐 재단하고는 관계는 있긴 하겠지만 했는데 오늘 갑자기 허선윤이 매점해라. 밥 먹인다.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돈 막 벌었어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한 3억 가량을 그 송은숙의 매점 주인이 그 강 이사장한테 준 걸로 그렇게 들었어요. 그 바뀌기 전에 이사장님. 예. 그때는 아직까지 이사장이니까. 예. 그게 이제 2007년도, 8년도 이야기니까. 돌아가신 게 2016년이니까. 그래가 있다가.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전부 다 그 허선윤의 어떤 탁월한 능력일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는 대구교육청이든 어때가 무마시킨 다음에 매점 주인한테는 어떻게 뭘 해주겠다, 뭐 온갖 가문이사를 한 다음에 그 네가 받은 그 돈 중에 그 일부를 이사장한테 줘라. 그거는 아직까지는 그 추측이에요. 추측이죠. 추측인데 옛날에 언뜻 강철수 선생이 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강철수 선생도 그때 그 매점 비리 터졌을 때 우리하고 같이 활동을 했거든. 강철수 선생이 이번에 와서 70년간 왕따를 당했다 하네요. 예. 그 왕따의 시작이 그때부터예요. 매점 급식 비리.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 바로 이 대구지부에서 MBC에서 촬영을 해 갔는데, 지금 저 지부장실에서, 나 기자들, 이제 방송을 잘 못 믿겠는 게, 이 뭐 음성 변조하고 누군지 모르게 해주겠다 해놔놓고는 다 알게.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하는데, 모자이크를 합치고 하긴 했는데, 다 들통 나잖아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때 강철수 선생이 그때부터 아마 지금까지 힘들게 끄다가 그나마 할아버지 살아있을 때는 눈치라도 봤는데 할아버지 완전히 이제 뭐 약 세약해지시고 이러면 완전히 됐겠죠. 하여튼 지금 현재 이 영남공고 비리를 가장 키운 것은 본인이야 뭐 허선윤 본인이야 할 말은 없습니다. 그건 뭐 당연히 그건 주동자이긴 한데 대구교육청이 가장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생각해 보세요. 보충 수업비를 학교에 낸 게 아니고 아들이 학부형 통장에다 넣고 밥값도 학부형 통장을 넣든가 아니면 밥값을 매점 주인한테 직접 줬다고 하거든요. 그건 밝혀진 사실인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구교육청이 내린 것은 어차피 뭐 정직을 내리든 해임을 때리든 내는 하면 재단 이사에서 거부해보면 그 말 하면 적어도 더 잘 알잖아요. 교육청이. 그래가 면접을 주고 그냥 다 덮을게는 뭐 하니까 국세청에 딱 해가지고 엉뚱한 매점 주인 이용당한 외부 물론 매점 주인도 적극적인 공범인지 뭐 소극적인 공범인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보기엔 그다지 적극적인 공범은 아니고 소극적으로 그 마가 하자하는 대로 주동자가 하자는 대로 따라갔다가 뭐 덕도 자기도 덕 받겠죠. 그래가 영단공고에서 나옵니다. 그 매점 주인이. 더 웃기는 거는 그 다음에든가 경신고등학교 매점을 입찰을 받았다고. 아, 그 비리를 저지르고도 그 검찰 조사 받고 나서도 그래. 검찰이 아니고 국세청에 이제 국세청하고도 국세청에 예, 벌금을 벌써 위약 그 뭐지 미신고했는 돈 있잖아. 예. 한 4억 몇 천만 원이 미신고됐다. 국세청 조사상으로는. 아,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만 이런 얘기하는 예, 예. 4억 몇 천만 원을 너가 매출을 누락을 시켰으니 그러니까 소득을 누락시킨. 누락시킨 것이니 4,300만 원을 그 뭐라 하죠 그 내는 거 예. 과징금 내는 거 예. 그거로 끝났어요. 그래 실제 주범인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얘가 학교까지 잡아먹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매점 주인은 이 사람과 계속 철저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또 허선의 입장에서도 그 매점 주인을 관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사람이 뭐 터뜨리기도 한 날에 다 깨지니까.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여기 어린이 대공원 네, 그 희망로, 예. 희망로에 가면 지금 대감촌 가는 게 있어. 예. 고깃집인데. 거기에 무슨, 그것도 어떤 학교 선생이 허선윤하고 친구이자 학교 선생이었던 사람이 운영하던 것을 이 매점 주인이 운영을 하게 했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또 거기에서 맨날 선생들 데리고 가서 회식을 밥을 사준 게 아니고 돈을 갈취를 했지. 그러다가 그만두고 시지로 가가지고 시지에서도 뭐 식당 이름을 한 3번쯤 바꿨는 걸로 알고 있어요. 메뉴 자체가 바뀌면서 이름도 바뀌고. 그랬던 게 이번에 지난 가을에 이제 우리 이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언제 그런지 모르게 지금 구미로 보냈다 하더라고. 아, 매점 주인을. 저 매점 주인을 매점 그 송은숙이라는 사람이 하는 식당을 대해물당이라는 식당을 여기서 못하게 하고 구미로 보냈어요. 구미로 보내는 건지 하여튼 대구에서 못하게 하니까 그 사람이 구미에 가서 지금 식당을 하는 걸로 그 셜록이 그까지 알아보고 있더라고. 예.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내가 매점 주인이고 선생님이 기자분이 허선윤 같으면 허선윤이 내한테 와가지고 지금 우리 문제가 생기니까네 지금 장사하지 마라. 거기에 그 식당에서 강은이 불러가지고 선거운동하고 했던 바로 그 식당이거든요. 예. 한다. 가라. 지금 여 장사 못한다. 그럼 난 굶어 죽으란 말이다. 그럼 니 딴 데 가라. 해가지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지배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허선윤이. 예. 분명히. 왜 지배력이 있냐? 바보가, 그럼 송은숙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미 10년 전에 검찰에 두 번 문제를 제기했어요. 지방검찰, 고등검찰. 다 무혐의 처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또 무혐의 처리됐어요. 지금 현재 대구 지역에 기관들이 교육청과 검찰 다 연계돼 있다고. 다 연결되었다고 보죠. 안 그러면 어떻게 이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연계됐을 것이라는 예전 뭐 정황상 추측을. 추측이죠. 예. 그러니 상황이 이러다 보니 저 허선윤이라는 사람은 특히나 이제 매점 급식에서 이제 기사 회생하고 나서 급식 비리에서 기사 회생하고 나서 강철수는 강철수대로 조지고 나는 쫓아내버리고 나는 이미 쫓겨져 나가 있고 그 와중에서 이제 학교는 완전 엉망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그 기자분 기억하시겠지만 내가 59년생이거든. 예. 올해 61이야. 예.
내가 또 교직을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89년에. 그러니까 막 31에 시작해요. 우리 나이로 따지면. 시작을 했는데, 내가 2009년도 내가 해직 당할 때만 해도 내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내보다 나이 많은 선배가 70% 정도, 60% 정도 됐어요. 60%. 예. 내가 중간도 못 돼서 나이 순으로 따지면. 그랬는데 지금 다 나가고 있거든. 다 나가고 있고 전부 젊은 애들 다 끌어모았는 거야. 근데 그 끌어모았는 게 이제 이번에 그 나오듯이 희한한 아들 이제 끌어모아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게 대표적으로 대구교육청이 영남공고에 비리를 키운 것은 참 뭐 제목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하듯이. 참 영남공고에 비리를 키운 것은 대구교육청이 가장. 자기들은 그래요. 교육청 그 공무원들 하나하나 만나보면 멀쩡해요. 우리는 감사법에 근거해서 감사를 했다고 다 열심히 했어요. 보면 쓸데없는 것만 열심히 했는 거야. 정작 수사를 의뢰해서 그 다음에 혹시나 교육청 내부와 어떤 그런 관계가 있는가 등등도 하나도 파악 안 한 거야. 다 덮어버려. 그러니까 핵심을 벗어난 이 격가지에만 집중을 했었다는 얘기. 상황이 이런 겁니다. 그 와중에 허선유는 기고만장에서 학교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진짜 그 셜록에서 이번에 프레시안하고 이렇게 나오듯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짓을. 저도 그랬어요. 저도 2008년도에 학교를 갔다 갑니까? 예. 복직을 내가 2월 말에 학교 가니까 못 들어오게 한 거야. 혹시 그거 됐는데도 좀 학교 못 들어오게 밀고, 그것도 선생님을 내세워. 선생님들 내셔가 웃겼다니까. 그래도 이제 그 첫날은 지랄해가, 그래가 씩씩대다가 그 다음날 혼자 들어갔어. 적어도 안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교육청에 이야기를 했지. 야, 내 학교 복직이 됐는데, 야들 익한다. 그러니까 교육청이 또 연락은 했겠죠. 그래서 학교를 들어갔다. 학교를 들어가니까 이번에는 3주 동안 수업을 안 주네. 아예 일을 안 줘버리네. 예. 그게 자기들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영남공고에서 내 월급을 주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국가가 내한테 월급을 주잖아. 사립학교 교사들 월급이. 주면 국가가 돈을 줄 때는 내가 거기에 합당한 일을 하기 때문에 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3주 동안 내 일을 못하게 한 거야. 수업을 안 주는 거야. 그래가 교육청에 또 이야기를 했다. 그제서야 3주 만에 수업을 주대. 그 3주 동안 뭐 하냐면, 무슨 벌 쓰는 거 매로, 학습 지도안 써내라.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다가, 더 웃기는 거는, 그 당시에는 교무부장이었지. 이상석이라고. 이르 선생이 있어. 이상석이 교장. 현재 교장. 예. 곧 8월 달에 이제 나가게 됐지만, 그 사람은 교무부장이었는데, 그 사람은 뭘 했냐면, 내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 몇 시에 어디에 있다. 10분 뒤에는 어떤 장소에 있다. 월요일은 이 사람 동선이 이렇다. 화요일은 이 사람 동선이 있다. 파악을 해요. 그 다음에, 지금은 물론 학교 안에서 담배 피우고 이런 거 금연구역 다 하기가 안 되지만, 그때는 또 담배를 다 피우고 했잖아. 예. 담배 피우고 있으면 사진을 찍어. 학교에서 담배 피운다. 다 피우는데 내만 피웠나? 한마디로 망신주기로 행시. 망신주의하고 철저하게 그런 식으로 나의 하여튼 출근부터 퇴근 시간까지 365일을 갖다가 감시를 한 거예요. 그걸 감시를 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품위 손상 이런 거 해가지고 해직을 또 시킨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법부도 희한하게 짝이 없는 게, 내가 이제 이런 게 있지. 그 전에 정직 사물, 그러니까 내가 복직을 하긴 했지만 해임에서 정직 사물로 떨어져가지고 복직을 했단 말이야. 소청신도위원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라도 하나만 더 걸면 내보낼 수 있다고 아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웃기는 거는
제가 2008년도에 이제 복직을 해가니까는 학교에서 교육부의 그 복직 판정에 대한 그 불복 권례가 행정소송을 걸었어요. 행정소송을. 그래가 나는 내하고 소청심사위원회 변호사하고 한 패고 저쪽에는 학교를 대변하는 사람 변호사가 한 패고 이래가지고 재판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 내가 승소를 내가 이제 복직이 확정되고 이제 다들 이제 졌단 말입니다. 예. 2009년도에 다시 또 이제 나를 갖다 해직시킨답시고 무턱대고 걸고 보는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하루 종일 이제 그거 했는 걸 가지고 감시했는 걸 가지고 예를 들면 다른 교사들과 담배를 피우는데 내만 사진 찍어. 어? 휴게실에 이래 좀 앉아 있었어. 잤어. 다리를 갖다가 탁자 위에 좀 올리고 그것도 다 해직 사유가 됐어요. 그 대한민국 사법부가 웃기는 거예요. 일일이 읽어봐도 아는 것 같아. 그러다가 내가 정말 그때 절망했던 게 도대체 이명박 이 시대에는 판사가 막 요구가 막 다 개판이야 이거는. 뭐 하여튼 그래가 해직이 됐어요. 해직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했나 하면 하여튼 아침에 내가 출근하면 퇴근할 때까지 이상수희가 날 감시를 해요. 심지어는 퇴근하면 아무 생각은 좀 힘없는 젊은 선생들을 시켜가지고 밖에까지 따라 붙어라 할 정도였다고. 그거 내가 강철수가 하더라고. 뭐 하여튼 그 강철수는 10년 동안 다니지만 난 그 지난 그 1년 동안 그래도 나는 뭐랄까 좀 이래 뭐하게는 호전적인 면이 좀 있었기 예. 때문에 딱 붙어가지고 막 버티고 막 했던 거지. 진짜 약한 사람들 같으면 아마 나 이거 다쳤어. 그냥 그랬던 사람이 교장 아닙니까? 그랬던 사람이 여사한테는 극하고 있고 저 다른 또 버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거 지금 영남고구에 예. 한 10명이 교사들 중에 10명이 저 아버지가 다 그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야. 아니 그 지금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들이 허선윤 아들 예. 지금 교사로 지금 있고 이상석 딸 예. 그 다음에 이번에 아마 다음 교장이 될 장상교의 딸 아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또 누구의 딸 누구의 아들 이래가지고 하여튼 한 10명 정도가 그 학교에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 교장 딸밖에 없겠네 이제. 지금 이제 이상석이 나오면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우리 그래가 세습 교사라 그래. 그러니까 내가 교사직 하고 내가 나가면 또 다른 애도 없고 아니 내가 나고 내 자리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예. 내가 그 학교에 있으면서 그 이사장하고 친하니까 이사장이 신복이니까 네 아들이나 네 딸내미도 내 아들이나 딸내미도 하나 좀 취직시켜 달라고. 채용 청탁 당연히 하겠죠. 근데 그건 채용 청탁이라기보다는 뭐 당연히 이 어떤 금전적인 건 갑니다. 요새는 돈도 그냥 받지는 않잖아요. 신뢰가 있어야 받지. 어쨌든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교사들을 충원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식이 많죠. 그 와중에 이제 약간 조금 이제 생각이 다른 교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빨리 발견해가지고 막 괴롭혀서 내보내게 만들지. 이게 아주 이 비정상이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그렇죠. 근데 하나 더 궁금한 게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은 더 잘할 것이지만은 이거를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부형들이 그거를 내용을 받았을 땐 그렇게 방관하거나 그냥 아니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을 텐데. 근데 이게 있어요. 항상 학교 쪽에 내세우는 학부형들은 학교 쪽에 넘어간 학교 쪽의 어떤 논리에 넘어간 가신 분들 이런 분들 넘어간 건가요? 아니면은 그게 그냥 나머지 것들은 뭐야?
솔직히 뭐라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정작 그걸 비난을 받아야 될 사람이 결국 같은 동료끼리 싸움 붙여가지고 서로 그들만의 또 갈등을 야기를 시켰다라는 게 그렇죠. 저도 취재 다니면서 노동 현장도 많이 가봤거든요. 예. 그 이런 걸 보면은 노동 현장에서 보면 노노 갈등이라고 그건 노노 갈등이지. 그러니까 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노노 갈등이라기보다는 그래 그 선생님들이 나중에 나한테 할 말이 없다고 미안하다 하는 선생님들 대부분이고 그래 이제 몇 분은 그게 잘못된 거라고 쓰신 분들도 한숨 대부분 되시고 그런 것이 아마 심적으로는 다 힘들죠. 이제 강 선생님을 생각을 하고 계실 건데 이게 사는 게 힘들죠. 워낙 이게 목숨줄이다 보니 그런데 그 문제는 쓰시는 그러한 교사들의 행태가 또 그러한 학교의 어떤 틀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그 속에서 이게 정상인으로서 누려야 될 정상적인 교사로서 어떤 걸 가져야 될 교권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 저기에서 무슨 교육이 될 것이겠나. 그걸 도대체 좀 허선준 나는 그래서 그때 10년 전에도 그렇지만 허선준과 결탁한 제 첫 꼬리가 그 매점 업주 그 양반 하고 이건 이제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그냥 내가 다 그게 선생님이 한 100명 바뀌었어요. 예. 내가 이제 해직되고 나서 내가 나오고 난 다음에 한 100여 명이 바뀌었으면 이번에 뭐 교사 그 채용하는데 1억 받기로 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그 1억이 그냥 평균이라고 본다면 도대체 얼마를 받았게, 얼마를 축적을 했을까? 그 돈은 도대체 어디가 있을까? 그 와중에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100명이 다 1억은 아니겠지만 그때 또 뭐 이런저런 뭐 저도 이제 학생 때는 뭐 이런저런 것도 보긴 했었는데 그때는 뭐 그러려니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 정도까지라 저 사실 이번 처음 하면서 되게 충격 컸어요 사실. 나도 학교 안에 있을 때는 이 학교가 그런 줄 100%다 몰랐다니까요. 2007년도에 내가 첫 번째 해직되기 전까지만 해도 예. 사립학교 다 이 정도면 괜찮나 이런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때부터 이제 해직이 되면서부터 그 당시에 이제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 예.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학교 그 회계 자료를 받았어. 그때만 해도 저 영광고보다 순진해가지고 예. 처음에는 이제 교육청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을 하라니 제출하라고 했더니만 영광고에서 안 내고 뻗혔던 모양이라. 예. 그러나 교육청에서 누구 버티면 이사승인 취소서 나간다. 사유다. 했더니만 막 하루 만에 했는데 웃기게 요만한 그 영수증까지 예. 다 나왔더라고. 내 자리 뒤에 지금 비록 10년 전에 거지만 있어요. 그래가 더 웃기는 거는 그 자료를 우리가 분석을 하는데 나는 장님이야. 봐도 모르는 거야. 뭐가 잘못됐는 건지. 예. 그런데 회계사 공부를 좀 하셨던 선생님이 한 분 계셔요. 예. 우리 전교조 선생님들 중에. 그분이 보디만 그 견출지를 붙이기 시작해서 내용이 막 기가 막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웃기는 거로 무슨 회식비가 있어요. 회식비가 있는데 날짜가 왜 잡히냐면 11월 어느 평일날 수요일 아침 11시 자인 경산 남산면에 가면 남천면에 가면 그 고깃집 있잖아. 소고기집 그 예. 뭐 이런 게 예. 있잖아. 있어요. 평일날 수요일날 11시에 거기에서 8명이 회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 뭐 3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가짜 서류야. 가짜 이런 것도 받고 심지어는 그 아까 내가 강시중 이상 이야기 했잖아요. 강시중 이상 차가 그랜저 XQ라고 옛날에 있었어. 예. 있어요. 그 그랜저 XQ를 1년 동안 기름비를 얼마 썼냐면 1,600만 원을 쓰는 거야.
1600만. 유류비를 1,600을 쓴 거야. 그러니까 그 내가 지금 내가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이 자료는 있어요. 예. 그 유류비가 전부 다 포함해서인가? 다 포함해서 하여튼 1,600을 썼대. 예. 그 나중에 보니까 그 내역을 보니까 그래 우리가 계산을 해봤어. 이거는 시내 택시도 그렇게 쓸 수가 없는 돈이더라고. 그렇죠. 근데 더 웃기는 거는 강시준 씨가 왜 하루 종일 학교 와 있었단 갑니까? 예, 예. 그 행정실 밑에 있는 그러니까 옛날 급식실 있잖아. 예, 예. 그 옛날 급식실을 폐쇄하고 나서 거기다 이제 그걸 만드는 거야. 옛날 급식실 제가 제 당시에는 급식실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예. 그리고 하여튼 거기에 계시다가 집이 어디냐면 만촌 우바이거든. 예. 영남공에서 만촌 우바는 거리로 따지면 1km가 뭐고 한 5, 600m 되려나? 그죠? 걸어갔어요. 5, 600m 밖에 안 되잖아. 예. 우리가 알고 있기로 맨날 그랭지 엑스교 아침 몇 시 되면 영감님 딱 오시가 하루 종일 그 대회가 있다가 뭐 잠시 보면은 저녁 때 되면 딱 집에 가. 그럼 왕복해봐야 1.5km가 들똥말똥한 거리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평일날은 그렇게 늘 보내는 걸 우리가 봤는데 그럼 이 양반이 그럼 휴일날 그렇게 열심히 다니느냐? 이 말이 안 되는 거야. 기름값을. 그 다음에 그 차 세차비도 꼬박꼬박 붙여놨더라고. 세차비. 내가 알고 있기로 수희 아저씨가 죽으라고 세차하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세차비도 한 달에 2번, 2주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 2만 원씩 촥촥촥촥 영수증 탁 만들어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가정스럽죠. 근데 그게 뭐 그런 가짜 서류에 한 전형인가 없다 싶었는데 그런 거 말고도 정말 학교는 그 우리가 100%다 집어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 애도 불구하고 그 자료까지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이고, 근데 나는 뭐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 나이 드신 영감님이 그렇게 그 영감님 되게 알더라고. 이런 건 내가 알겠는데 그런 것 가지고 하나하나 뭐 어째 지시를 내린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 밑에 행정실장이 알아서 했겠지. 근데 그 행정실장 딸도 영남하고 온 거예요. 양호 선생이다. 그 옛날 행정실장. 다 이렇게 엮여 있는 거예요. 만약 이제 교육감이 바뀌거나 또 어떤 상황이 좋아져서 되면 다시 이제 학교로 다시 돌아가시는 거겠죠. 모르죠, 그거는 뭐. 너 이제 2년 딱 남았거든요. 제가 아, 정년까지. 정년까지 딱 2년 남았기 때문에 되면 되고 말면 마는 게죠. 그거는. 뭐 어차피 지금 2007년, 2008년 뭐 이렇게 교사 그래도 학교에서 그 교부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을 봤었던 학생들도 있었을 거고 그 이렇게 학생들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도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뭐 아들 보기도 민망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해직됐을 때 학생들은 뭐라 그러던가요? 아들이 뭐 안타까워하죠. 안타까워해요. 이렇게 되면 또 학생들의 또 학교에 대한 애정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을 텐데. 아직까지 그런 것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캐치를 못 해봤어요. 하여튼 그때 하여튼 10년 전에 그 KBS 해놓은 그 CD가 있을 거예요. 어디 거기에 뭐 좀 나올게요.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아예 뭐 할 만큼 다 했습니다. 막 자꾸 중언부언 해봤자 그렇다니까. 근데 하여튼 가장 어디 보면 뭐 가장 무슨 그 역설적이죠. 가장 교육기관이 가장 거꾸로 된 그 반교육이라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무슨 교육이야 이게 비교육이라 해야 되나 뭐 야만이 야만. 한마디로 영광공원은 그냥 야만이라고 봐요.
근데 그 야만에 대해서 지역에 교육청부터 시작해서 다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 그런 생각 들어요. 강은이가 본래부터 그런 게 아니고 허선연 쪽에서 강은이를 갖다가 열심히 찾아다니지 거야. 예. 실제로 그 누가 해놨더라고. 그날 왜 작년에 그 투표 개표한 때 그 개표 사무실에 예. 그 개표하는 장면에 예. 그 TV가 아마 그 개표 상황실을 이렇게 비춰준데 예. 이렇게 허선윤이 탁 앉아 있대. 강은이 그 선거 사무실 거기. 그래 뭐. 근데 그거 다 무혐의 처리시켰다 검찰은. 할 말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시간 내주시고 인터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아, 나도 처음에는 뭐를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했는데 뭐 결국은 나도 쌓인 게 있으니까 끄집어내면 나도 아마 가급적이면 좌우지간에 말을 많이 안 하려고 애는 쓰는데 터져 나오네 조금은. 그렇습니다.